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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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남성분들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오픈카가 되겠습니다. 벤츠의 E450 까브리올레고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이 차량 E450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이쁜 컬러는 외형 흰색에 실내는 요트블루 베이지가 가장 이쁘지만 아쉽게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검정에 실내가 검정입니다. 물론 조화를 따지고 본다면은 화이트의 요트블루보다는 조금 덜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오픈카에 대한 매력은 톡톡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면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전면 같은 경우 그릴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그릴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고를 받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로 그릴로들 많이들 튜닝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장재원 팀장에게 차량 구매를 해주신다면은 이런 부분 시원하게 그냥 서비스로 팍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와우, 가볍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E클래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역시 다른 E클래스랑 동일하게 2점씩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외적은 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E클래스랑.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원래 E클래스에 있어서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E450 뿐만이 아니라 E220D 디젤 까브리올레도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부터는 해당 모델인 이 220D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장재원 팀장의 추측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C클래스 까브리올레랑 조금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 450만 남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한 번쯤 해보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조금 영한 느낌이 있다면은 블랙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이 450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길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승차 정원이 4인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뭐 데일리카로 쓰시기에도 사실상 크게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장재원 팀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에 멀티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마차 휠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까브리올레 그리고 뭐 컨버터블 같이 오픈카는 무조건 여름에만 타야 된다는 차량으로 알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카는 약간 늦여름부터 뭐 초여름이 타기가 가장 좋다고 해요. 왜냐면은 여름철에 탑을 오픈시키면 정수리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가 조금은 선선한 날에 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뒷부분 윈드 디플렉터라고 하죠. 이런 윈드 디플렉터가 전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올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윈드 디플렉터를 올려주게 되시면은 공기 와류 현상을 조금 더 줄여주어서 머리가 조금은 덜 날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50 같은 경우에는 윈드 디플렉터가 올라가면은 다른 부분도 같이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는 분명히 내려가 있었던 이 부분이 윈드 디플렉터가 올라감과 함께 따라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를 한 번 더 위로 올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이 적어서 머리가 막 팔랑팔랑 날릴 일은 덜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50 과연 후면은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팀장과 가시죠.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후면은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빵빵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벤츠 로고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E450,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륜구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매틱이라는 레터링이 각각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하단부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퓨저는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퓨저 위에는 크롬으로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현재 잘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밸런스 있는 느낌을 없지 않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까브리올레 뿐만 아니라 컨버터블과 같이 오픈카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트렁크 공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50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못해 작습니다. 사실 캐리어도 잘 안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화물 캐리어가 같이 좀 넓은 짐을 수납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은 트렁크에 안 넣고 2열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폴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쓰는 반면인데 기본적인 용량은 작습니다. 그리고 오픈카 같은 차량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반자동이에요. 열 때는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닫을 때는 항상 수동이더라고요. 그럼 이 버튼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탑이 오픈되어 있어서 조작은 안 되지만 만약에 탑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가드가 전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겠죠. 뭐 트렁크가 작기는 해요 사실. 하지만 뭐 트렁크로 오픈카 타는 건 아니잖아요. 감성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와서 리뷰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핸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조금 선선할 때 타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도로에서 날씨가 조금 추움에도 불구하고 탑을 오픈시켜서 달리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들은 좋겠다, 오픈 에어링 부럽다 이럴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 미친놈 날씨 추워 지겠는데 뭔 짓인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에어스커프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에어스커프라는 기능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요 에어스커프를 만약에 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왜 스커프는 목에 닫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 뒤에서 바람이 나오는 기능을 뜻하는 옵션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히터 틀어놓고 열선 틀어놓고 에어스커프 틀면은 막상 공기가 와류 현상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만큼은 굉장히 따뜻하게 차량을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무난합니다. 뭐 내부 트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픈 애쉬우드 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움은 당연하고요. 뭐 기스라든지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 하이글로시에 비한다면은 저는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게 잘 빠져 있고, 이제는 뭐 와이드 콕핏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들어간 차량을 찾기가 어렵다 싶을 정도로 와이드 콕핏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쪽으로는 뭐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만 해서 끝을 내면은 장재현 팀장의 성이 안 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지금부터는 시승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윈드 디플렉트를 올리고 내리고의 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에어스커프를 틀어놓고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등등 안 타볼 수가 없는 이 450 빠르게 한번 시승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탔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필러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일반적인 뭐 세단이나 SUV 뭐 그런 자동차들에 비하면은 안전벨트 위치가 조금은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이렇게 열고 닫아서 시동을 걸게 되면은 안전벨트가 튀어나옵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안전벨트를 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스커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뚜껑을 오픈을 하더라도 훨씬 더 따뜻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씩 주행을 하면서 주행 느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솔린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숙성에 있어서는 뭐 디젤에 비한다면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조용하다고 저는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탑의 형태가 하드 탑이 아니라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공차 중량이 그만큼 가볍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탑을 개폐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행 중이라도 시속 50km 미만일 경우에 탑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나온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차할 때만 이제 탑을 열고 닫고 둘 수 있었는데 이 속도가 약 20초가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들었을 때는 20초가 뭐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를 정차 중일 때 탑을 열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뀐다.
출발 못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km 미만까지는 탑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보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렇게 도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까브리올레를 타고는 있지만 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때마침 신호도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호도 걸린 참에 탑을 열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무슨 트랜스포머 지나는 것 마냥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450 같은 경우에는 약 23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제가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었으면은 눈치 보느라 혼났을 겁니다. 일단은 탑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을 켜고 그 다음에 에어스커프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도 목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픈카를 타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춥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쾌합니다. 오픈 에어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탑을 열고 달리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내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여성분들 혹은 머리가 조금 저처럼 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이렇게 다 날리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소개팅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머리 왜 이래? 이렇게 지금 머리가 날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실내를 리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윈드 디플렉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2450 같은 경우에 디플렉터를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BMW의 4 컨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따로 디플렉터를 달아주거나 장착을 해야 되는 반면에 2450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순정의 상태로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 디플렉터를 열게 되면은 훨씬 더 와류 현상에 대해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리뷰를 했던 것처럼 윗부분 쪽에서 커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띄워주기 때문에 머리가 그만큼 덜 날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덜 날리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속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머리가 날리긴 날립니다. 아예 안 날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머리가 이렇게 됐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머리가 적게 날리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까브리올레 혹은 컨버터블 같이 오픈카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지만 이 45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시원하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파워풀함을 느낄 수 있는데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시승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450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까지 이 450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훨씬 더 그 진가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810만 원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1억 810만 원이라면은 항상 비교되는 차종이 바로 박스터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박스터와는 성향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450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박스터가 2인승이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450이 활용도에서는 당연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뒷자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2명이 탈 수 있는 거랑 애초부터 4명이 탈 수 있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450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재밌게 장재원 팀장이 타봤는데요. 리스와 장기 렌트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요트블루즈 베이지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사실 조합이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트블루 베이지를 찾고 있는데 이런 귀한 차량들도 빠르게 수급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출고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